독을 먹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시죠? 속이 불편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시진 않나요? 방금 제가 드린 질문들의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부터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력이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이겨내는 힘을 뜻합니다. 작게는 구내염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세균이 우리 몸에 쉽게 침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인 건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을 유전이나 단순 체질의 문제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면역력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체내, 즉 몸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똑똑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여러분은 면역력이 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면역력 올리는 법과 생활에서 어떻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책 완전 면역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2019년 이후로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는 참 어려운 거죠.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저도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인데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런 맛을 내기 어려워요. 또한 면발을 매우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단무지 색깔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 조절제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죠. 참 웃기지 않나요? 산도 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 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뿐만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 같은 육가공품,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제품, 사탕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다 섭취로 인해 적혈구, 감소 및 급성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색체 이상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과다 섭취 시 동맥경화나 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칼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인산염은 칼슘을 제거하여 체액의 균형을 맞춥니다. 칼슘은 뼈의 강성과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이 이런 유해 물질의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상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지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요?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주는 70대 건강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입니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은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춥니다. 늙을수록 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왜인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입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입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우습게도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양인의 경우이고, 동양인의 경우는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활동 의욕이 저하되어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납니다. 80세에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입니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건강에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번에 늙지 않기 위해서는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연령대는 주로 70대입니다. 다시 말해 70대에서 80대로 향할 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는 70대 때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의도적으로 몸을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평생 일을 해서 지쳐 있으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리니 당연히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입니다. 퇴직 후에 일을 끊임없이 해야 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찾고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선의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참으로도 무식한 보도가 고령 운전을 완전히 위험한 것으로 보도하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고 건수의 실제 통계를 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낸 연령은 16에서 19세이고 그 다음으로 20에서 24세입니다. 세 번째,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마트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는 내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느슨한 운동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기 운동이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계속해 보세요. 기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시간 안에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기가 막힌 음식 3가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다. 첫째, 필수 미네랄 섭취하기. 마트에서 흔히 판매하는 미네랄 보충제가 우리 몸의 세포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푸른 잎채소,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티초크, 시금치, 호박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 중에서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애호박 등에는 특히 칼슘이 많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는 칼륨이 많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 나무는 금속 상태의 미네랄, 특히 칼슘이 매우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밖에도 치아씨드, 호박씨, 참깨, 대두를 비롯한 콩과 식물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견과류에도 이러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뒤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거친 곡물은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인, 크롬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유기농 과일은 모든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다. 히말라야 소금은 1000이렴에 비해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매우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식단을 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면 우리의 식사에 자연스러운 맛과 풍미를 더할 수 있다. 둘째, 이온수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이온수를 조금씩 마시면 몸 안의 모든 조직을 청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온수는 몸 전체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키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며 담즙의 균형을 가져온다. 처음에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런 방법으로 몸의 조직을 청소하면 혓바닥에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온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는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종일 이온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온화된 물이라도 한 번 식으면 전기적 성질을 잃고 앞에서 설명한 효과도 없다. 보온병에 담은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조금씩 뜨거운 차처럼 마신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혈액을 맑게 해야 할 때, 활력을 찾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라면 언제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주에서 4주씩 오랫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셋째,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 먹기. 정제염은 몸에 이로운 점이 별로 없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정제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일염뿐이다. 소금이 몸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음식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소, 곡물, 콩에 들어있는 수분에 소금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금을 물기 없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가 갈증을 일으킨다. 약간의 소금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대개 생으로 먹는 식품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식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산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면 그 물은 알칼리성이 되고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공한다. 앞선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때문이다. 담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의 기능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세포의 기능 이상,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과 같은 것은 대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의 60% 이상이 손상을 입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간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대개는 간이 최초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의 간은 날마다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의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양의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식물 소화, 노폐물 제거, 혈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나 그보다 적은 양의 담즙만을 만들어낸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담관을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담석은 담낭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몇 차례의 간 청소를 통해 이들 장기에서 담석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간과 담낭은 원래 가지고 있던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지속된 알레르기 증상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요통이 사라지면서 힘이 넘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간내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석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피부를 보면 된다. 피부를 보면 몸 안의 장기와 체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혈액과 림프액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잡티나 변색, 피부 건조, 번들거림, 주름 등의 상태로 피부에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담석이 생기면 순환기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오래된 피부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다음과 같은 피부의 변화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양 눈썹 사이에 한두 개에서 세 개의 깊은 세로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간에 많은 담석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주름은 간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름이 더 깊고 길수록 간 기능의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위에 가는 주름이 생기는 것은 폐색된 간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시죠? 속이 불편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시진 않나요? 방금 제가 드린 질문들의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제부터는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무엇일까요? 면역력이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이겨내는 힘을 뜻합니다. 작게는 구내염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세균이 우리 몸에 쉽게 침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의외인 건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을 유전이나 단순 체질의 문제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면역력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체내, 즉 몸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똑똑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여러분은 면역력이 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면역력 올리는 법과 생활에서 어떻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책 완전 면역을 통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2019년 이후로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는 참 어려운 거죠.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저도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말이죠.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매우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조절제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산도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튀긴 음식뿐만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 같은 육가공품,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제품, 사탕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다 섭취로 인해 적혈구, 감소 및 급성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색체 이상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과다 섭취 시 동맥경화나 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칼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인산염은 칼슘을 제거하여 체액의 균형을 맞춥니다. 칼슘은 뼈의 강성과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이 이런 유해 물질의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이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지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요?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주는 70대 건강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단백질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의 시대입니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옵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85세 이상의 노인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